자, 이번 시간에는 수능 유형 순서 배열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이제 문장 삽입도 포함하죠. 문장 삽입도 순서를 알아야지 넣을 수 있는 거니까 그걸 한꺼번에 좀 이렇게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순서 배열 문제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숫자로 보면 번호로 보면 35번부터 39번까지가 다 순서 배열 내지는 문장 삽입 문제고요. 43번도 순서 배열 문제예요. 그 43번 같은 경우는 문장 자체는 쉽게 나와요. 그리고 30번 때는 문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2점짜리도 있고 3점짜리도 있고 문장 삽입 문제는 2점이고요. 자, 이렇게 문제가 많이 나와서 요 순서 배열 좀 많이 연습해 놓는 게 효율적이죠. 전 문제가 많으니까. 자, 그러면 문제를 딱 만났을 때 순서별 문제 만났을 때 접근하는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제시된 문장이 있죠. 맨 위에 제시글이 있어요. 맨 위에 제시글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뭐 A, B, C 이렇게 순서대로 글이 나오죠. 얘를 먼저 읽는단 말입니다. 얘를 제일 먼저 끝까지 해석해야 됩니다. 이 제시문은 끝까지 해석해야 되고 특히나 요 마지막 부분에 집중을 해서 읽어야 되겠죠. 왜냐면은 그 마지막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을 찾을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문장에서 등장하는 명사, 뭐 사건이나 내용 당연히 잘 기억해야 되는데 어떤 명사가 나오는지 집중해서 해석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B, C, D 뒤에 나오는 이 보기 문장은요, 첫 부분만 읽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읽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첫 부분만 읽으면서, 이 제시문 다음에 A냐, B냐, C냐, B냐, C냐, D냐, 이거를 정해야 됩니다. 빠르게 정합니다. 첫 부분만 보면서, 그 다음에 다음에 올 지문이 골라지면 선택지에 동그라미를 치는 겁니다. 선택지에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일 처음에 오는 게 C였다. 그럼 보기 1번이 C 어찌고 저찌고 2번은 B 어찌고 저찌고 3번도 C 어찌고 저찌고 이렇게 되면은 C하고 요 C가 나온 것만 동그라미를 쳐놓습니다. 여기도 B는 X를 쳐버리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는 C 다음에 뭐 B가 나올 수도 있고 C 다음에 D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 C를 끝까지 읽는 거예요. 맨 처음에 C다. 그러면은 C를 끝까지 읽습니다. C를. 빠르게 읽으면 다음 지문을 선택지에 고르고 선택지에 두 번째 지문을 끝까지 해석하면서 이 요령으로 이 요령을 반복하는 거죠. 요령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탈락한 보기는 이렇게 X를 쳐가면서 맞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다 그냥 본문만 보면서 맞추고 나서 이 선택지를 보는 게 아니고 문제를 풀면서 아닌 건 X 치고 맞는 건 동그라미 치고 C 다음에 B가 맞았네 그럼 B에다 동그라미 치고요. D는 X 치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가면서 풀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관계를 볼 때 뭐 세 개를 다 연결하고 뭐 네 개를 다 연결하고 이럴 생각하지 말고요. 차차로 두 개씩의 관계만 따로따로 보면서 연결을 해 나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공략 포인트 한번 알아볼게요. 공략 포인트는 연결 순서를 유추하는 방법은 첫 번째 문맥적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갖고 유추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명시적 조건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명시적 조건이라는 것은 문맥적 흐름과도 연결은 되지만 이런 접속사 같은 거 접속사가 정확하게 나오는 경우에 이 접속사를 통해서 순서를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택지를 최대한 활용할 문제를 푼다. 그 다음에 문맥적 흐름은 주제 제시. 이 글의 어떤 방식을, 유형을 좀 기억을 해 놓으세요. 첫 번째 유형은 주제를 제시하고 근거나 예시를 대는 방법. 그 다음에 주제를 제시하고 그거에 대한 부과되는 내용을 말하는 거. 그 다음에 앞에가 원인이고 뒤에는 결과. 그 다음에 전제를 두는데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자기 주장을 전달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글의
전개 순서가 요런 순서가 있다라는 걸 먼저 기억을 해두세요. 이따 문제 풀 때 한번 다 볼게요.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게 제시문에는 일단 제일 먼저 나오는 제시문에는 일반적인 명사가 나오게 돼 있지만 뒤에 문장부터는 이제 그 명사를 대신하는 he나, she나, it이나 they 같은 대명사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앞에 나온 말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얘가 지칭하는 게 뭔가를 찾아가면서 순서를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칭대명사뿐만 아니라 지시대명사, 지시형용사, this, that, those, such 이 뒤에는 명사 올 수 있죠. such 명사, 그 다음에 those 명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정관사 더 명사 요런 부분을 요런 부분이 나오면 이게 지칭하는 바가 뭐지? 이렇게 요걸 연구를 하다 보면 앞 문장에 뭐가 나왔고 그거를 이 문장이 이 표현이 대신하는 거구나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지칭하는 대상을 찾아가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접속사를 갖다가 이제 여기 당연히 잘 알아야 되는데 접속사 요 정도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추가하는 내용이다 그러면 이런 말들 요거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 나오면 앞에 첫 번째 이게 제시가 주장 내지는 제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추가하는 내용이 나와야 돼. 제시. 그 다음에 역접대조는 앞에 어떤 역접대조도 앞에 어떤 내용이 먼저 나오고 그거에 대비하여 반대 내용이 나오는 거죠. 이런 말들 나오면 앞에 먼저 뭐가 나와야 돼요. 비교도 그렇고요. 인과관계는 뭐뭐 함에 따라 because 여기가 이런 말들이 나오면 원인이 되는 거죠. 원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결과로 옮겨가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먼저 한번 잘 봐 놓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문제를 풀면서 한번 이걸 갖다 적용을 해볼게요. 이제 한번 자, 이 문제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자, 순서 문장이죠. 제일 처음에 뭘 한다? 이거를 먼저 읽는다. 여기를 다 해석해야 됩니다. 매일 각각의 우리는 engage in 이거는 참여한다라는 뜻이죠. 참여한다. Many types of complex activities. complex라는 단어 알아야 되겠죠. 복잡한이라는 뜻이죠. 복잡한 많은 종류의 복잡한 활동에 참여합니다. We may go to school. 학교도 가고 participate in sports. 스포츠에도 참여하고요. participate도 참여하다라는 뜻이죠. 이것도 기억해 놓고요. 차도 운전하고요. 그리고 때때로 involved in도 관여하다, 참여하다 이런 뜻이죠. conflict 어떤 충돌에 또 관여가 됩니다. 충돌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뭐 복잡한 갈등을 겪는다는 뜻이죠. 복잡한 갈등. 자, 그럼 읽어봅시다. Why are some activities? 왜 몇몇 활동들, such as 뭐뭐 같은, eating, producing, common to all organism. 그러니까 such as 뭐뭐 같은이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주는 거죠. 먹는 것이나 번식 같은 거, reproducing 번식. 먹는 거나 번식 같은 몇몇의 행동들은 일반적일까? 모든 조직들에게. 반면에 whereas는 반면이죠. 반면 다른 활동들 such as nest building 뭐 그 둥지 만들기 같은 건 제한될까? 몇몇 종으로 species 종이죠. 자, 요 정도만 해석해봐도 이게 바로 연결되지가 않죠. 그러니까 A는 뜬금없다 이거죠. 맨 처음에 나오기에는. 그래서 A는 X 쳐버립니다. 자, 이렇게 앞부분만 읽습니다. 앞부분만. 그리고 표현을 해둡니다. We also perform other less complex. less complex activity. 우리는 또한 수행합니다. 다른 덜 복잡한. 요게 앞에 내용이 뭐예요? 복잡한이란 날 나왔죠. 근데 여기 덜 복잡한 이런 내용 나왔죠. 덜 복잡한 활동들도 합니다. such as eating and sleeping. 먹고 자고. Our nervous system determines the complexity of activities. 자, 우리의 신경 체계가 결정합니다. The complexity. 그 복잡함을 우리 활동들의 복잡함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앞에가 복잡한 활동 한다라는 제시문에 나왔고 이번엔 덜 복잡한다. 이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B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능할 것 같은 경우는 동그라미 내지는 확신이 안 서면 그냥 B는 세모로 놓고 C를 봅시다. Questions such as these are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이런 지시 형용사 잘 보라 그랬죠. 지시 형용사 지시사를 보세요. 이러한 문제들 이와 같은 문제들 근데 이와 같은 문제라는 게 문제가 안 나왔잖아요. question이 뭔지 나왔나요? 질문 안 나왔잖아요. 이제 뭐는 focus of the study of behavior 행동의 연구의 집중 부분이다. 집중할 부분이다. 이런 내용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C도 안 되는 겁니다. 맨 앞에가. 아 그럼 B가 맞구나. 그럼 요 두 개 갖고 보는 겁니다. 요 두 개 갖고만. 요 두 개 갖고만 보는 거예요. B가 있죠. 그러면 C일까 A일까 이것만 보면 되죠. 그러면은 뭘 해야 된다? 두 번째 이렇게 앞부분만 짧게 읽어서 맨 앞에 걸 찾았으면 B가 이제 가능하다. 그러면 얘를 다 읽는 겁니다. 얘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의 신경체계는 결정합니다. 복잡함을 이런 활동들의 that은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We are able to perform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들의 복잡함을 결정합니다. Animals with a nervous system 어떤 신경체계를 가지고 있는 동물들 two worms cannot 그러니까 벌레들과 같은 유사한 신경체계를 갖고 있는 동물들은 cannot play soccer 축구도 할 수 없고 much less chess 뭐 더더군다나 체스도 들 수 없다. 그러니까 아주 단세포죠. 단세포는 그런 걸 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여기 이제 차이가 나오는 거죠. 차이. 어떤 동물들은 복잡한 걸 하고 어떤 동물들은 복잡한 걸 못 하고. 그래서 요 A번으로 가봅시다. 왜 몇몇 동물들은 먹기 이런 게 일반적이고 또 어떤 반면에 다른 동물들에게는 네스트 빌딩과 같은 그런 활동들이 제한적일까? 이제 이런 차이에 대해서 A번에서 제시를 하고 있죠. 아직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아직 안 나왔어요. 질문. 근데 여기 왜라고 질문이 여기 나와 있죠. 여기. 그러니까 A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죠. A가 먼저 나와야 돼요. 한번 끝까지 해석해 봅시다. Why do some animals live in group? 어떤 동물들은 그룹으로 살고 다른 동물들은 왜 혼자 살까? 이런 질문들이 여기 나오죠. 질문이 뭐예요? question이잖아요. question이 여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질문들은 이와 같은 질문이라는 게 결국 A번에서 나오는 그 질문들은 우리 행동 연구에 대한 어떤 포커스, 집중 대상입니다. 이렇게 뜻죠. 그래서 답이 나왔어요. B 다음에 A 다음에 C가 나온다. 이렇게. 방금 얘기했듯이 요런 지시사라든지 그 다음에 also 또한 이라는 말이라든지 그 다음에 앞에 나왔던 단어들이 반복되는 거 요런 것들을 봐가면서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거죠. 요렇게 푼다는 거예요. 연습을 해보고요. 모르는 거는 또 질문을 합니다.